자신의 아내를 살해해달라고 사주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그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한 사찰의 주지승이 최근에 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. 네, 김기훈 기자와 함께 이 사건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한번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왜 다시 이렇게 붙잡혀 들어가게 된 건가요? 네, 살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까지 받았던 이 남성에게 또 다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. 네. 바로 사기 혐의인데요. 살인 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돼 풀려난 남성은 바로 보험사를 찾아가 보험금 8억 원을 챙겼습니다.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모든 것이 사기로 뒤늦게 밝혀졌는데요. 사건이 발생한 10년 전으로 우선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. 2003년 10월 경기도의 한 사찰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안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. 숨진 채 발견된 여성은 바로 사찰의 주지 스님 박모 씨의 아내 조모 씨였습니다. 박 씨는 대처승이었는데요. 시신에는 누군가에게 목이 솔린 흔적이 있었습니다. 당시 경찰은 사찰에서 일을 봐주는 김모 씨를 수사하던 중 자신이 조 씨를 목졸라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게 됩니다.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 조사를 받던 김 씨가 뜻밖의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. 평소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주지승 박 씨가 김 씨에게 아내를 죽여달라고 사주했다는 겁니다. 행자승이 이제 범인으로 지목이 돼가지고 행자승의 수사를 하다 보니까 그게 교사한 사람이 그 남편이다. 살인 교사 부분이. 그 남편을 수사를 해가지고 구속이 됐죠. 당시 행자승이었던 김 씨는 박 씨가 시키는 일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. 거의 한 10%가 떠받들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. 그때는 이제 스님이었으니까. 그러니까 이제 뭘 시키면 죽는 신음까지 할 정도로 그 정도였죠. 걔는 진짜 법 없이도 사는 애예요. 맹하다 그래야 되나? 맹한 거죠, 맹한 거. 계속 걔한테 이렇게 주입을 시킨 거겠죠. 결국 김 씨의 증언으로 2004년 8월 박 씨와 김 씨는 각각 살인 교사와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씩을 선고받게 됩니다. 하지만 박 씨는 자신은 그런 일을 시키지 않았는데 행자승인 김 씨가 말을 꾸며냈다며 항소를 했고 급기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15년 받아가지고 다시 이제 항소를 해서 거기서 무죄가 됐죠. 살인 교사 부분이. 그러니까 혼자서 한 범행이다. 단독 범행. 그렇죠. 그렇게 이제 뒤집어 씌운 거죠. 결국 2005년 5월 박 씨는 자유의 몸이 됐는데요. 모두 끝난 줄로만 알았던 사건. 그러나 7년이 지난 2012년 한 봉사 직원이 오래된 서류처를 뒤적이다 조 씨의 보험 파일을 발견하게 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. 고액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종신보험을 집중 가입했고 가입 후 근접 일자에 한 6개월인가 7개월 지난 후에 사망을 했거든요. 특히 그 점이 좀 의심스러웠어요. 상품 특성이 좀 가입 목적이 좀 불순하다 일단은. 특히 특약 부분이 의심스러웠습니다. 특약을 구성을 더 선택을 해서 사망보험금을 최대한 높였더라고 보니까요. 상품 조립 자체에. 의도적인 부분이 이제 거기서 보이는 거죠. 이거는 사망보험금을 편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이 많이 나올 수 있게끔 설계를 한 거죠. 가입할 때부터. 조 씨가 숨지기 7개월 전에 세계 종신보험에 가입했고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8억 원 정도에 이를 정도였습니다. 게다가 자신이 사건, 사고로 숨질 경우 최대 3배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특약까지 설정돼 있었는데요.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자신의 보험을 이렇게 드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겁니다. 그래서 보험사 직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에게 연락을 했습니다. 제보를 받게 된 경찰은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2달밖에 남지 않았던 만큼 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 먼저 조 씨가 직접 계약을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보험 계약서에 필적 감정을 의뢰했는데 실패했는데요. 그러나 남편이 여신도들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의심해 작성해둔 조 씨의 메일함 주소록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. 박 씨가 만나던 여성 가운데 한 명의 전화번호가 조 씨 이름으로 계약된 보험 가입 서류에 기재된 전화번호와 일치했던 겁니다. 그때 그 당시에 그 바람을 엄청 많이 폈었어요. 그 당시 사인해줬던 여자가 그 017년생 때 자기 휴대폰 번호를 연락을 받아야 되니까 보험회사에서 그래서 자기 핸드폰 번호를 적어놓고 사인을 한 거야, 언니 이름으로.
이 여성을 긴급 체포해보니 박 씨의 내연녀였습니다. 그녀는 2003년 자신이 박 씨의 아내인 척 속이고 보험계약서에 서명을 했다고 행세를 했죠. 자인했습니다. 죽은 부인 명의로 보험도 가입을 하고 마치 이제 죽은 사람이 행세를 한 거죠. 자백을 받아낸 경찰은 박 씨의 소재를 수소문해 박 씨가 캄보디아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검거에 집중했습니다. 그런데 수사를 시작한 지 4개월째 접어든 어느 날 박 씨가 돌연 귀국을 했습니다. 공교롭게도 우리가 수사할 무렵에 네. 얘가 다리가 부러진 거야. 밀리니까 어디 가가지고 일하다가 네네.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. 아. 우리가 수사할 무렵에 다 이제 끝난 줄 알고 들어오다 보니까 아. 그래서 공항에서 잡아다가 다시 이제 재판을 받게끔 해서 2012년 9월 검찰은 박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. 하지만 살인 교사 혐의가 아니라 사기 혐의. 살인 혐의는 있지만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. 그런 만큼 법원은 최근 이런 상황을 고려해 사기 혐의로는 이례적으로 중형인 징역 7년을 확정지었습니다. 사기나 위증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살인교사에 대해서 무죄 판결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심 사유가 없는 한 다시 수사를 하거나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. 단순히 보험 사기로 처벌받았다든지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재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. 유족들은 박 씨가 다시 처벌받게 돼 다행이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. 사기로만 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. 저희가 그렇죠. 그 전에 사건을 다시 살릴 수가 없다는 게 좀 억울하고. 살인교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박 씨. 하지만 8년 뒤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면서 결국 차가운 철창에서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.